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. 참치요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, 자, 반갑습니다.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3.1%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, 자, 요런 걸로 좀 일희일비 하시게 되면 그냥 이제 다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. 굳이 그렇게 할 뭐 필요는 없겠지만, 저는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. 두산 MT 10만 원 간다. 매도하면 후회한다. 적어도 지금 전량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일정 부분은 매도 관점으로 봐도 됩니다. 왜냐하면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. 하지만 이 사이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두 달 볼 사이클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물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요. 쉬어야지 또 더 갑니다. 쉬어야지 더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은 뭐 차익 실현,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, 기관들의 차익 실현 나오겠지만 개미들의 장점은 또 뭐예요?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뭐 물론 신용으로 뭐 하신 분들 뭐 많으십니까? 내가 정말 당장 내일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엉덩이 좀 찐득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. 엉덩이 매매, 엉덩이 매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뭐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그래도 자주 찍어 드리고 있죠, 최근에. 자,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 달 내내 이제 찍어 드렸죠. 목표 주가 상향, 공매도 요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정보, 뭐 골드만 뭐 어쩌고 저쩌고 외국계 공매도 손바뀜 쇼커버링 나온다. 그리고 1등 주포 모관서울 욕심의 끝 아직이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하게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님들은 뭐 저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자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은 진하게 한번 박아주세요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봤을 때 지금 구간 과거에 뭐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악성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거래량이 자 하루치가 지금 거의 7천만 주 4,700만 주 정도 나와주고 있거든요. 엄청난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 뭐 2억 주들이 뭐 위에 깔려 있고 뭐 몇천만 주 이렇게 깔려 있지만 이건 뭐 금방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이제 지금 구간에서 과연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지 혹은 여기서 여전히 뭐 매수 세력들은 그 뭐냐 시세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 해나가면 이제 되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약간 이제 64,300원이라는 이 가격을 찍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 캔들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. 좀 차익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소리죠. 그러면 오늘 과연 이제 어느 세력들이, 어느 주포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했는지, 오늘 이제 그 부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, 여전히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든지,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재생으로 간 게 많이 없어요. 원전 쪽으로도 뭐 많이 가긴 했지만, 신재생 쪽으로는 아직 그 모멘텀이 살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상방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제 원전주들의 흐름을 보면 전부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근데 뭐 한전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잡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주들
뭐 한신기계라든지 오늘 윗꼬리 쫙 다 달았습니다. 윗꼬리 쫙 다 달고 했지만 얘네들도 이게 다 끝이 아니다.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일진파워 여전히 차트 살아있고 우진엔텍 뭐 여전히 살아있죠. 우리 기술도 저도 지금 여기서 샀지만 아직 매도를 안 쳤습니다.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전략 매도로 할 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여전히 더 갈 여지가 크다. 자,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. 전 세계에 부는 원전 르네상스 K 원전 새 정부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까? 자, 중동 이어갖고 유럽 진출한 K원전 세계 무대에서도 위상 확대 실용 노선 이 정부의 지원 기대한다. 이미 지원책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경영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다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중소기업들을 살려줘야 되거든요. 한수원이 이거를 나서 갖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 K 원전의 위상이 더 커진다. 이 최근에 이제 계약 체결했던 이런 체코 두코바니 5, 6호기 이게 이제 규모가 얼마입니까? 여기가 지금 체코 두코바니거든요. 두코바니 지역에 이제 새로 원전 5호기랑 6호기를 설치하는 원자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. 이 사업이 그러니까 발전 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메가와트급. 이게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체코 내 그 전력 수요의 약 한 10%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 굉장히 사실 작지는 않죠, 사실. 그래서 착공이 2028년부터 9년 정도로 이제 예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팀 코리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한수원을 주축으로 해서 뭐 한전기술, 한전 KPS 뭐 등등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대우건설 얘네들이 이제 핵심 역할을 안고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, 결국에는.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. 그럼 뭐가 추가로 있는데? 이번에 이제 두코바니를 수주를 하면서 그 테밀린 지역이라는 또 이 체코의 테밀린 지역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. 여기에도 두기 추가 요 사업이 있거든요. 물론 이 두코바니를 수주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100% 수주를 한다가 아니고 우선 협상권을 이제 준다라는 거예요. 우선 협상권.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이게 옵션에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높겠죠.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 지금 두코바니에 2기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4기를 추가하는 문제입니다. 결국에는 이게 규모가 50조가 넘겠죠. 50조에서 60조 정도 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. 이거를 이제 동시에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. 이 어마무시한 이 수주라는 거죠, 사실. 심지어 이런 수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이제 원전을 막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. 지금 4건의 어떤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.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SMR 쪽으로도 뭐 두산 엘비티 수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. 하여튼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실적은 뭐다?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. 그래서 뭐 물론 뭐 유럽 이 체코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디를 또 노리고 있습니까? 루마니아도 포함되고요. 폴란드, UAE 추가적으로 그리고 뭐 티르키예 뭐 이런 국가들도 다 지금 원전 수주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. 요게 지금 이 그 현황입니다.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. 한수원이 진행하는 거, 한전이 진행하는 거. 그죠?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이 회사는 누구의 자회사입니까? 한국전력의 자회사죠. 물론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전이랑 또 따로 또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지금 한국의 어떤 원전 수출 구조는 한수원이랑 한전이 모두 이제 개별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.
물론 좀 기간마다 좀 약간 이해관계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한전이 이 과거부터 해서 그 해외 원전 수출을 또 주도를 해왔고 2009년도에 바라카 같은 경우도 대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보통은 이제 한전이 해외 원전을 수출을 주도를 해왔고 한수원 같은 경우는 원자로 운영이라든지 건설의 어떤 핵심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한수원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권이 없어요, 사실. 그러니까 해외 원전 수주를 추진할 때마다 한전이랑 뭘 해야 된다? 협력을 해야 됩니다. 반대로 한전 역시 원자로 자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 계약 이후에는 요 한수원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쨌든 둘은 이제 공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. 결국에는 이 한전이 이번 이제 체코 두코바니 수주라든지 이런 해외 유럽 쪽 이 수주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전력이라는 주식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. 지금부터는 눈여겨 보시고 관심에 가져 두시면 얘도 나중에 좀 크게 가지 않을까. 굉장히 또 한전도 사실 과거에 적자에 막 허덕이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흑자 전환을 이룬 이후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받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. 이런 유튜버가 어딨노, 솔직히. 그죠? 그래서 원전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한국전력 역시도 이 원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.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전도 같이 보셔야 된다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달았지만 뭐 요게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.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. 다음 주에 약간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는데 요걸로 이제 끝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오늘 최근 들어갖고 외국인들이 좀 뻔하게 매도를 치고 있어요. 기관들도 오늘 같이 매도를 치면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많이 했죠. 역시나 이 투신 요런 애들, 사모펀드 이런 애들, 특히나 오늘 연기금까지도 차익 실현을 좀 했다. 요놈들이 조금 팔았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판다? 외국인 기관들이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? 외국인 기관들이 산다고 해서 사고, 판다고 해서 팔고, 그렇게 매매해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.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. 자, 뭐 사실 물론 지금 최근 고점에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많은 물량들을 또 보유하고 있고 얘네들 입장에서 약간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해서 차익 실현할 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좀 밑에서 잡아볼 것들 잡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동안 산 게 얼만데 그렇잖아요.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럼 오늘 이제 공매도도 같이 우리가 연결 지어 갖고 이제 봤을 때 지금 뭐 딱히 대차가 뭐 조금씩 이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게 다이나믹한 증가세는 없고요. 역시나 지금 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비해 갖고 공매도가 한 2%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100만 주 정도 공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. 그래서 공매도가 오늘은 조금 나왔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.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뭐 JP 모간 쪽, JP 모간 위주로 해서 180만 주.
JP모간 쪽에서 180만 주, 그리고 한국증권 창구에서 또 230만 주가 좀 빠졌네요. 순매수 같은 경우는 KB증권 쪽에서 360만 주. 오늘 증권사들 위주로 좀 손바뀜이 좀 있었고, JP모간. 근데 이제 골드만이라든지 모간서울이라든지 CL 쪽에서는 전혀 안 빠졌다라는 겁니다. 그죠? 보시게 되면 지금 골드만 압도적인 물량, 모간서울 마찬가지, CL까지도 UBS까지도 얘네들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게 뭐 여전히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주포거든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기금도 어떻게 봤을 때 좀 주포라고 볼 수는 있죠. 왜냐하면 연기금도 지금 누적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53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친 건데 오늘은 확실히 좀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. 이렇게 매도를 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하고 뭐 동매도 치고 쇼 커버링 치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번 주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제가 뭐 영상도 좀 자주 찍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참치형 교육방 안에서도 지금 현재 뭐 지금 전쟁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지만 요거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도 제가 여기서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안에서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5일선 그대로 이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내일 한번 흐름을 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5일선 살짝 이탈했는데 11선에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듯 지금 5일선 뭐 이탈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완전 뭐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조금은 밑에서 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. 오늘 차익이 좀 강하긴 했어요.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주는 주포도 있다.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 혹시나 뭐 장중에 이렇게 무료 추천주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은 좀 뭐 반반 오늘은 뭐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고는 했지만 꾸준히 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관심 있으시면 요 해당 그 텔레그램 링크를 제가 여기 카페에 남겨 드릴 테니까 요 카페 주소를 제가 달아 놓을게요. 요 카페를 통해 갖고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자,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